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제가 겪어온 안 좋은 기억과 얼마 전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을 이곳에 훌훌 털어버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우선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루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 손에 맡겨졌어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아기 때부터 키워주셨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부모님보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정이 더 많이 들었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부모님 집으로 가게 되었을 때 무척이나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할머니와 살겠다고 하자 처음엔 엄마도 달래다 지쳤는지 나중엔 화를 내며 절 때리셨어요. 초등학교에 다닐 때도 집에 정을 붙이지 못해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엔 항상 할머니 댁에 가서 지냈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엔 집에 가기 싫어서 울곤 했었지만 그게 저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주변에서는 계모 아니냐고 할 정도로 저와 엄마 사이에는 정이 없었어요. 반면 남동생과 엄마는 아주 다정했습니다. 집에 셋이 있으면 어떤 걸로든 늘 소외감을 느꼈어요. 밥을 차려줘도 늘 동생에게만 맛있는 반찬을 앞으로 당겨주시고 제가 소시지 반찬이라도 집어 먹을 때면 우리 가족 같지도 않은 게 먹기는 잘 먹네 라면 눈치를 주시곤 했어요. 평소에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만 잘 따르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으셔서 그런지 저에게 가족 같지도 않다는 등 남의 자식도 너보다는 살갑다는 등 그런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 엄마는 저에게 옷 한 벌 사주시는 것도 아까워하셨고 옷을 빨아서 입을 옷이 없을 때쯤에야 시장에서 제일 싼 티셔츠 한 장 사다 주는 게 다였어요. 반면 남동생에겐 자주 옷을 사주셨는데 그것도 아들 기죽으면 안 된다면서 매번 메이커 옷만 사다 주셨죠. 제가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걸 아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가끔씩 제 옷을 사다 주셨어요. 한 번은 추운 겨울에 맞는 점퍼가 없어서 티셔츠만 여러 장 껴입고 할머니 댁에 갔더니 애 옷도 제대로 안 사 입힌다고 정말 해도 너무한다며 눈물을 흘리셨던 걸 본 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 일상생활에서는 차별이 늘 존재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집에 있는 게 마음이 불편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학교 끝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빨리 아침이 되어서 학교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수학 시험을 망친 적이 있어요. 그때 수학 시험 난이도가 무척 어려워서 반 아이들 대부분 10점씩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평소에 제 성적에 관심도 없으시다가 성적표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고 제 수학 성적을 보시고는 그날 무척 화를 내셨어요. 니까지 꽤 잘난 게 뭐가 있어? 얼굴이 이쁘기를 해, 성격이 좋기를 해. 공부까지 못하면 너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래? 넌 어쩜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냐? 초등학생 때였으면 그저 엄마의 악담을 듣고 내가 잘못해서 혼나는구나 생각했을 텐데 중학생이 되고 머리가 좀 크고 나니 엄마가 날 위해 혼내는 게 아니라 본인 스트레스를 저한테 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날 그냥 가만히 듣고 가만히 맞고 있었으면 됐는데 저도 사춘기 특유의 객기를 부리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날 때려? 내가 동네 북이야? 평소엔 내 성적에 관심도 없었잖아. 엄마가 밖에서 기분 나쁜 일 있으니까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라고 했고 그날 저는 눈에 실핏줄이 터질 만큼 맞고 다음날 절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엄마는 그 일로 화가 많이 나서 저를 절에 맡겨버렸고 저만 혼자 그곳에 놔둔 채 엄마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학교 다니던 학기 중이었는데 엄마는 그런 건 안중에도 없으셨죠. 뒤늦게 제가 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오셨고 이 일로 인해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 부모님과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셨어요. 그 후로 대학 입학 전까지 할머니네 집에서 살게 되었고 대학 입학 후에 아빠와는 간간히 연락을 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생활비 정도는 벌고 있으셨지만
대학을 보내주실 형편은 아니셨어요. 제가 대학에 합격한 후에 할머니가 엄마에게 전화해 등록금만 빌려줄 수 없겠냐고 부탁을 하셨는데 엄마는 단칼에 거절하며 그런 자식 둔 적 없다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대요. 할아버지는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내셔서 제 입학금을 내어주셨고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해 할머니가 주말마다 마트에 화장실 청소를 하러 다니시게 되었어요. 얼마나 죄송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 입학 후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해서 다음 학비는 제가 내려고 묻어내를 썼어요. 나중엔 등록금이 모자라 2년 정도 휴학하고 본격적으로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네요. 그렇게 제가 벌어서 대학을 마치는데 6년이 걸렸어요. 돈을 벌기 위해 2년간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주연이가 아르바이트에서 혼자서 학비 내고 다닌다고 자랑스레 이야기했고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나중에 제게 따로 전화를 하셔서는 너 알바해서 돈 번다며? 안 그래도 우리 아들 핸드폰이 낡아서 바꿔줘야 하는데 네가 이참에 좀 바꿔줘라. 이 누나라고 하나 있는 게 지금까지 동생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니? 이참에 누나 노릇도 좀 하고 엄마한테 용돈도 좀 줘봐라. 라며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건 대학 학비 낼 돈이고 내 등록금 마련하느라 할머니는 마트 화장실 청소하신다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해준 엄마랑 남동생한테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야, 이 악마 같은 기집애야. 우린 가족도 아니다 이거야? 너 계속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 거면 넌 이제 우리 가족으로 인정 못해. 이 악마 같은 기집애. 네 안에 악마가 꽉 들어찼어. 너 퇴마사 치료해야 돼. 알아들어? 이 망할 기집애야. 너 그렇게 혼자 번 돈 혼자서 다 쓰고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두고 볼 거다. 그렇게 7년 만에 통화한 엄마와는 제 마음에 상처만 남긴 채 전화를 끊게 되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날 저희 엄마한테 학을 떼셨는지 그 후로는 연락을 일절 안 하시더라고요. 아빠와는 간간히 연락하셨지만 엄마가 이럴 때마다 아빠는 저에게 미안하다고만 하시고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외면하셨어요.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잘 지내라고만 하셨네요. 비록 부모님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만큼은 듬뿍 받고 자라서 삐뚤어지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아 1금융권 은행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지점 사원과 마음이 통해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연애 기간이 2년을 채우다 보니 결혼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이미 예비 남편도 저와 부모님의 사이를 알고 있던 터라 결혼식 때 저희 부모님이 참석하실지 여부를 염려스러워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부모님 없이 결혼식을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자 집안 쪽 체면도 있고 하니 저희 부모님이 오시는 게 좋겠다 싶어 겨우겨우 몇 년 만에 엄마와 연락하게 되었어요. 의외로 엄마는 제 남편감을 한번 보자고 하셨고 그렇게 친정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네요. 사윗감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던 엄마는 저에게 소주랑 안주 좀 사오라고 시키셨고 저는 슈퍼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제가 슈퍼에 다녀오니 남편과 엄마는 이미 서로 친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원래 성격이 서글서글해서 고객 상담도 잘하는 엘리트 사원이었는데 그게 저희 엄마에게도 통하는 걸 보니 신기하더라고요. 영업사원을 해도 잘하겠다 싶은 사람이었죠. 저희 집은 예단으로 얼마 보내지도 못하는데 엄마는 그런 건 아랑곳하지도 않고 신랑 측의 밍크코트와 명품 가방을 당당히 요구하셨어요. 밍크코트도 풀스킨으로 된 거 아니면 안 된다며 하필 골라도 제일 긴 기장의 롱 밍크코트를 사달라고 하셨네요. 남편 쪽 집안은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교사 출신이신데 지금은 정년 퇴임하셔서 집에서 소소하게 취미 활동하시면서 여유롭게 지내세요. 남편은 집안의 막둥이라 집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시댁에서는 검소한 편이신데 저희 엄마의 무리한 부탁에도 저 하나 보시고 엄마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부끄러움은 모두 제 몫이었는데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사정 얘기 다 들어서 알고 있다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귀한 며느리 낳아주신 분이니 본인들이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해줄 수 있다고 좋게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결혼식을 무사히 치르고 저는 품절녀가 되었네요. 처음 결혼하고 나서 이런 게 가족이구나 하는 행복감에
이 행복이 깨질까봐 불안한 마음마저 들 정도로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남편과도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냈고 시 부모님들도 시 누이들도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주 주말엔 할머니 댁에 가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뵙고 오곤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제 남편을 무척 예뻐해 주셨고 손자가 한 명 더 생긴 것 같다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제 평화로운 일상에 돌을 던진 건 바로 한 통의 문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신랑은 평소에 서로 핸드폰을 공유해서 쓰는 것에 거부감이 없었어요. 제 핸드폰 배터리가 없으면 남편 폰을 쓰고 남편도 제 폰을 쓰면서 서로 거리낌 없이 폰을 공유해서 썼거든요. 그러다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남편의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는데 100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라는 문자가 뜨더라고요. 문자를 확인해 보니 출금 내역엔 저희 엄마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게 뭐냐 물었고 남편은 그제서야 첫 인사 간 날에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장모님과 친해질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었네요. 그날 엄마는 남편에게 결혼하면 월 100만 원씩 용돈으로 붙이라고 했고 그러면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더라고요. 착한 순딩이 같은 남편은 저를 위한답시고 저희 엄마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게 된 거였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자동이체 정지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돈이 끊기자 엄마는 바로 전화를 했더군요. 네가 사위한테 나 돈 주지 말라고 했니? 내가 너한테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내 사위한테 돈을 끊으나 말아야? 딸 자식 키워봐야 하나 소용없다더니. 엄마,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이 돈 주는 기계야? 지금까지 500만 원 드렸으니까 더는 못 드려요. 얘는 말을 해도 꼭 사람 기분 나쁘게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널 예뻐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야. 용돈은 됐고 이번에 전셋집 옮겨야 되는데 요새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큰일이다. 이러다 나랑 네 남동생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너희 시댁에 잘 얘기해서 1억만 빌려와봐라.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고 길길이 날뛰었고 엄마는 저에게 정없는 X라며 악담을 퍼붓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했죠. 남편은 저에게 알겠다고는 했는데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불안했어요. 친정 엄마는 제가 철벽을 치니 남편 회사 앞까지 찾아와 귀찮게 굴었고 결국 남편에게 3천만 원을 받고서야 떨어지셨어요. 남편은 저에게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용돈 미리 드렸다고 생각하자고 저를 설득했고 저는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돈 얘기 없이 1년 정도 지났어요. 평소 서로 연락도 안 하시던 분이 전화가 와서는 저녁을 해준다고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엄마와 왕래하느니 할머니 할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지라 그닥 엄마를 만나는 게 달갑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래도 낳아준 부모 아니냐면서 저와 엄마의 사이가 좋아지길 기대하며 자꾸 만나기를 바라더군요. 제가 부모님과 잘 지냈으면 하는 남편의 그 마음은 정말 100번 이해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받아온 상처는 쉽게 아무는 게 아니었죠. 아무튼 엄마가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부른 날 웬일로 엄마가 소고기를 구우셨더라고요. 비록 미국산 소고기였지만 엄마가 제 밥그릇 위에 고기를 올려준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다정한 척하는 엄마가 무서울 지경이었어요. 밥을 거의 다 먹어갈 쯤 엄마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이랑 우리 딸 많이들 먹어. 엄마, 그런데 갑자기 웬 소고기야? 오늘 무슨 날이야? 아이 무슨 날은 그냥 요즘에 우리 아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한떡 쏘는 거지. 우리 아들이 요새 공부를 좀 하니까 내가 성식이 진로 고민을 좀 해봤거든. 그런데 요샌 유학 안 가본 애들이 없더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성식이도 유학을 좀 보내는 게 어떨까 하는데 니들 생각에는 어때? 부모가 능력돼서 유학 가면야 좋지. 근데 무슨 돈으로 유학 가려고? 능력이 꼭 부모가 있어야 되니? 돈 잘 버는 사위랑 딸이 있는데 니들이 남동생 뒷바라지 좀 해주면 되지. 사위, 내 말이 틀렸나? 아닙니다. 매형, 저 진짜 공부 열심히 할게요. 저 유학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엄마, 우리 형편에 무슨 유학을 보낸다고 그래. 엄마 진짜 나한테 해도 너무한다.
나 대학 등록금 없어서 2년이나 휴학해서 내가 돈 벌어서 학교 다녔어. 게다가 나 때문에 늙고 병든 우리 할머니가 마트 화장실 청소하면서 나 입학금 내준 거 잊었어? 그때 엄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나 같은 딸 자식 둔 적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동생 학비도 아니고 유학비를 내달라고? 엄마는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정말 해도 너무한다. 야, 네가 자식처럼 살갑게 굴었어야 내가 너를 이쁘다고 하고 대학 등록금도 주지. 허구한 날 할머니, 할아버지만 좋다고 하는 자식? 이 어느 부모가 좋아하니? 아이고, 이제 와서 돈 좀 번다고 아주 유세 떤다. 그렇게 아까우면 넌 돈 해주지 마. 사위한테 받으면 되니까. 엄마, 이 사람이 엄마 지갑이야? 왜 돈 드릴 일만 있으면 이 사람한테 달라고 하는데? 예, 나는 유학만 가면 잘 되래를 그렇게 네 고집대로 안 보내야 속이 시원하겠니? 에휴, 저거 저렇게 심보가 못됐으니까 내가 정이 안 가는 거다. 안 그런가 사위? 아이 장모님, 이 사람한테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 사람 혼자서 대학 등록금 마련해서 학교 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마음 알아주시지 못할 망정 유세 떤다니요. 저도 처남 유학비 대줄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대신 처남이 공부 열심히 해서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입학할 실력이 되면 4년간 등록금 전액 지원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처남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합격증 가져와. 엄마는 무르기만 해보였던 사이가 조금 강하게 나오자 당황하셨는지 더 이상 저희에게 노발대발하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수도권 4년제라는 타이틀을 걸고 등록금을 전액 주겠다고 하니 나쁜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제 동생이었죠. 사실 그동안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 개차반처럼 살아온 제 동생이라 여지껏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본인도 그 사실을 잘 아는지 자기가 수도권 4년제 대학을 어떻게 가냐며 성질을 부려댔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생이 혼자 난리를 치던지 말던지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결국 그날 먹은 고기는 모두 체해서 개워내고 말았네요. 저는 남편에게 딱 잘라 거절한 것 정말 잘했다고 무한 칭찬을 해주었고, 남편도 딴에는 저런 것도 제 동생이라고 사람 구실하게 해주려고 동기부여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동생은 결국 3개월 정도 공부를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는지 때려치고는 집에서 빈둥거리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그제서야 유학 얘기를 또 꺼냈지만 남편이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아서 더 이상 유학비 달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다 남동생이 장사를 하려 한다는 얘기를 얼핏 했는데 딱히 돈을 달라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엄마가 웬일인지 저에게 몸보신하라며 한약을 지어 오셨더라고요. 엄마의 호의에는 늘 숨겨진 의도가 있었던 터라 이번에도 그렇겠거니 생각하며 경계하고 있었는데 예상과 달리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구나 하며 신기했네요. 그동안 제가 너무 엄마에 대한 편견을 갖고 살았던 건 아니었나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엄마가 준 한약을 먹고 3개월이 지나서 저는 임신을 했고 임신 막달엔 안전한 출산을 위해 직장을 휴직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제 출산이 다가오자 옆에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어요. 솔직히 그동안 워낙 받고 살아온 게 없어서 그런지 엄마가 챙겨주는 게 무척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제가 임신한 동안만큼은 제게 무척 잘해주셨어요. 출산을 앞두고 산모 미역도 사다 놓으시고 백화점에 같이 가서 베넷 저고리도 사주셨죠. 처음으로 느껴보는 엄마의 따뜻한 손길에 저도 이제 다른 집 자식처럼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걸까 잠시나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예쁜 딸을 낳았고 엄마는 제게 산후도우미 부르지 말라며 엄마가 산후조리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2주간 산후조리가 끝나고 엄마께 고마움의 표시로 100만 원을 드리게 되었어요. 엄마는 제게 3개월만 쉬고 직장 나가서 일하라며 아기는 엄마가 봐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산후조리하는 2주 동안 엄마가 아기를 잘 봐주셔서 그러겠다고 했죠. 저는 다시 출근을 하게 되었고 엄마께는 매달 150만 원 정도 드리면서 아기를 맡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기를 맡긴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제가 퇴근 후 집에 와서 아기에게 분유를 주면 허겁지겁 먹는 거였어요. 정량의 분유를 다 먹고 나서도 더 달라고 계속 울고 보채었죠. 게다가 엉덩이도 빨갛게 물러 있었어요. 엄마 말로는 애 피부가 약해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줘도 저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엄마가 종량제 봉투가 다 차지도 않았는데
매번 쓰레기를 버리러 가시더라고요. 아깝게 왜 벌써 버리느냐 물으면 아기 키우는 집이라 똥 기저귀 냄새에 쓰레기 냄새 나면 안 좋다면서 꽉 안 차도 버리는 게 맞다고 하시길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집 베란다에서 안 나던 담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동생이 와서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고 갔냐고 물었는데 엄마 말로는 아랫집에서 자꾸 담배 피워서 냄새가 밴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 남편은 장모님한테 아기 맡겨 놓는 거 좀 불안하다며 집에 CCTV를 달자고 하더라고요. 요즘엔 다들 안전 차원에서 홈 CCTV 많이 설치한다면서요. 저는 남편의 말대로 인터넷으로 홈 CCTV를 구입해서 거실과 아기 방에 각각 한 개씩 설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CCTV를 설치한 다음 날 너무도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네요. 엄마가 아기를 봐주시는데 오전 11시쯤 되자 모르는 사람들이 우르르 집에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 남동생도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거실에 자리를 잡고 카드를 섞고 돌려가며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게임이 끝나면 몇몇 사람들이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태우더군요. 엄마는 사람들에게 커피도 타주고 잔심부름을 하고 있었고 남동생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관계로 제 아이는 아기 방에만 방치되어 있었고 바삐 움직이는 엄마는 아이를 제대로 돌봐주지도 않으셨어요. 분유도 제 시간에 먹질 못하고 기저귀도 안 갈아주니 밤에 허겁지겁 먹고 엉덩이는 빨갛게 물러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엄마는 그날 나온 쓰레기를 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매일 제가 퇴근할 때쯤 버렸던 거였어요. 저는 충격적인 장면에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남편도 CCTV 화면을 보고 무척 화가 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일찍 퇴근을 해서 경찰을 대동하고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경찰이 들이닥치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다 모두 붙잡혔고 엄마와 남동생은 제가 경찰을 데리고 온 것을 보고는 저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시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셨네요. 난 엄마가 한 푼이라도 벌어서 자식들 부담 안 주려고 일하는데 딸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게 엄마를 경찰에 꼰질러? 네가 이따위니까 내가 널 미워하는 거다. 그래도 너랑 좀 잘 지내보겠다고 산후조리도 해주고 네 애도 봐줬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해? 저 독한 것. 엄마, 처음부터 이러려고 산후조리 해준다고 한 거야? 우리 집 도박하는 하우스로 쓰려고? 엄마 제정신이야? 아기도 있는 집에서 이게 할 짓이냐고. 누나라고 하나 있는 게 동생 사업을 말아먹어? 네가 그러고도 내 누나야? 이제 엄마랑 나 감옥 가면 어쩔 거냐고. 그러게 왜 불법적인 거 뻔히 알면서도 이런 짓을 했는데 네 매형이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해서 대학 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노력하기는 싫고 돈은 벌고 싶니? 네가 이러니까 이 꼴 나는 거야. 넌 내가 아주 가만히 안 둬. 나랑 내 아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는 무사할 줄 아니? CCTV도 말없이 달면 법에 걸리는 건 알고 있냐? 나도 소송할 거니까 그리 알아. 너 같은 건 내 딸도 아니야. 언제부터 딸 취급해줬다고 그래. 나도 이제 엄마 필요 없어. 이제 여기서 우리 연 끊자. 장모님,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이제 이 사람한테 엄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안 그럼 저도 정말 못 참습니다. 그리고 처남도 누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 그동안 계속 참아줬는데 이젠 안 참을 거니까 그리 알아. 우리 앞으로 평생 보지 맙시다. 그렇게 엄마와 남동생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그 후로 전 부모 형제 없는 셈 치고 살고 있어요. 저희 집 너무 막장인가요? 현실은 드라마처럼 해피엔딩이 아니네요. 그래도 지금은 좋은 남편과 좋은 시부모님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려서 잘 살고 있어요. 아기는 새로운 베이비시터분을 모셨는데 아기 많이 예뻐해 주시면서 잘 케어해주고 계시네요. 이제 벌써 연말이네요. 여러분 가정에 행복한 일 가득하길 바라며 제 글을 마칩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